텔레파시 게임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그럴 줄 알았으면 제가 한 200개를 준비해 오는 건데 여러분들하고 한 3시간 놀면 재밌었을 텐데 제가 이제 빨리 전달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자, 텔레파시 게임을 한 이유가 있어요. 텔레파시 게임을 하면 주위에 나하고 같은 생각을 하는 친구나 선생님들을 한번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나에 대해서도 되게 짧은 순간이지만 나 이런 거 좋아했구나라고 알아채는 순간이 되기도 하는 경험이 됐을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질문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 게임을 했습니다. 뭐냐면 바로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을 얼마나 알고 있나요? 라는 거예요.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얼마나 알고 있나요? 저 또한 아직도 자신이 없습니다. 나에 대해서 확실히 다 알고 있나? 우리들은 우리들에 대해서 잘 알아가는 과정을 살고 있는 거죠. 그죠? 제가 만나본 많은 청소년들의 고민 중 하나가 바로 그런 거였어요. 나는 누구지? 나는 누구지? 내가 잘하는 건 뭐지? 내가 잘하는 건 뭐지? 선생님, 저는 아무것도 잘하는 게 없어요. 진짜. 나는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어요. 난 요번 생은 끝났어요. 망했어요. 이런 친구들 많아요. 그죠? 그런데 첫 번째 제가 말하고 싶은 주제는 자존감에 대한 겁니다. 자존감. 혹시 자존감이 뭔지 아시나요? 자존감? 자기를 존중하는 거. 정답이에요. 뭐 상품을 드려야 되는데 목사님 꼭 주세요. 자기를 존중하는 거. 그 또 다른 말은 뭘까요? 자기를 되게 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되게 소중한 존재라는 걸 아는 거예요. 혹시 우리 어중규 선생님은 자기 자신이 소중한 걸 알고 계시나요? 진짜예요? 진짜? 왜 소중할까요, 우리가? 그런데 뭐가 돼야지만 소중한 존재 아니에요? 엄마가 요번에 성적 진짜 잘 받아오래요. 너무너무 열심히 공부했는데 성적이 안 나왔어요. 그런데도 나는 쓸만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정말로 많은 청소년들을 만났는데요. 내가 필요 없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많이 울어요. 제가 고등학교 교실에 갔는데요. 제일 슬픈 게 뭔지 아세요? 반 이상이 잠을 자요. 정말 슬퍼요. 그래서 가서 왜 자냐고 물어보고 싶어요. 그런데 머리에다가 포스트잇을 딱 붙이고 자요. 뭐라고 썼나 제가 보면, 선생님, 저는 대학교 안 갈 거니까 그냥 저 편히 숙면하게 내비두세요. 그렇게 하고 자요. 중학생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내 인생을 포기할 아주 적절한 때이죠. 그죠, 목사님? 아까 목사님이 때 얘기하셨는데 때를 놓친 거 아니에요? 초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 안 했잖아요. 중학교 왔더니 공부도 잘 안 되고요. 내가 뭘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때를 놓쳤죠. 그럼 이제 인생 망친 거예요. 그래요? 고등학교 때도 우리가 무엇인가를 시도하기에는 아주 늦은 나이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까 우리 목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각자의 때가 있어요. 그죠? 왜 제가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냐면, 진로도 중요하고 진학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가장 중요한 게 자존감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이지? 내가 정말 귀한 사람인지를 아는 거. 근데 그건요, 증거가 있어요. 증거. 어떤 증거가 있을까요? 우리가 귀하다는 증거. 목사님, 우리는 누가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셨죠.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분이신가요? 실수 안 하는 거 아시죠? 진짜 알아요? 실수 안 하시죠? 그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도 없는 사람을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너무너무 많이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어디엔가에 필요하지 않지만 언젠가는 내가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그 자리가, 내 자리가 있을 거예요. 그죠? 난 너무 소중한 사람이에요. 선생님이 피해자, 가해자, 권사님이 피해자, 가해자들을 만날 일이 있었는데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어요. 또래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들을 만나는 일이 있었는데, 그 친구를 만나면서 선생님이 할 수 있는 일은 그 친구에게 위로하는 일이에요. 괜찮아, 괜찮아.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너에게는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라고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제가 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실명을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친구는 한 번도 자기가 소중하다고 생각을 해본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나중에는 자기의 인생을 포기해버렸어요. 그런데요, 또 한 부류가 있어요. 어떤 부류가 있냐면 정말로 심한 상처를 당했는데도 끝까지 꿋꿋이 일어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요 우리 엄마한테 어떤 아들인데요. 나요 우리 아빠한테 진짜 어떤 딸인데요. 난 일어날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해요.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정말 그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라는 걸. 그리고 꼭 필요했기 때문에 만드신 작품이에요. 지금 당장은 우리가 어디에 쓸모가 없어도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그 자리에 우리는 잘 찾아가야 돼요. 어떻게 잘 찾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게 바로 진로예요. 진로가 뭘까요? 진로. 한자로 말하면 나아갈 진의 길로자예요. 내가 나아가는 길이 진로예요. 어렵지 않아요. 내가 나아가는 길이 진로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첫 번째 제가 자존감이었으면 두 번째로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선생님 저는 뭐 해먹고 살아야 될까요? 나는 뭘 해야 될까요? 난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고요. 그냥 스마트폰 하나만 주면 행복할 것 같아요. 학교에서 왜 공부를 해요? 너무너무 쓸데없는 시간이에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진짜 저는 정말 학교에서 왜 내가 앉아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시간에 전 다른 거 하고 싶어요. 네일 아트도 하고 싶고요. 다른 거 배워서 쓸모있는 거 하면 안 돼요? 난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이런 친구들이 많아요. 진로 선택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그죠? 여러분들이 많은 고민일 거예요. 맨날 학교에서 물어보죠. 초등학교 때부터. 꿈이 뭐니? 뭘 하고 싶니? 뭘 하고 싶니? 그죠? 근데 난 꿈이 뭔지 모르겠어요. 내 꿈이 확실하지 않는데 자꾸 강요해요. 왜 꿈을 꾸지 않니? 이렇게, 그죠? 근데 꿈도 잘 찾아봐야 돼요. 자, 제가 아까 목사님한테 부탁해서 앞에 빈 의자를 하나 놨어요. 앞에 보이시나요? 파란색 의자? 이제 우리 잠깐 상상해 볼 거예요. 이 의자에 누군가 앉아 있어요. 좀 가슴이 아파요. 제가 봤던 어떤 친구를 한번 앉혀 볼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이 친구는요, 중학교 2학년이에요. 얼굴이 조금 못생겼어요. 여드름이 엄청 났어요. 그리고요, 공부가 잘 안 돼요. 엄마가요, 너무너무 맨날 학원도 보내고, 가외도 시켜주고, 막 이것저것 다 하라고 시켜줬는데, 매일매일 시험을 보면, 반에서 30명이 있으면 1등부터 5등 안에 들지 않고, 25에서 30등 사이를 왔다 갔다 해요. 친구들한테 늘 주눅이 들어있고요. 이야기도 잘 못해요. 무슨 얘기를 하면 아이들이 같이 웃어주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점점 이야기할 기회도 없어요. 여기 앞에 그 아이가 앉아 있어요. 여러분들이 상담자라면 이 아이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뭐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우리 친구한테 한번 물어봐도 될까요? 아까 찬양할 때 너무 감동받았어요. 제가 옆에서 보니까 찬양을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게 부르시더라고요. 한번 물어봐도 될까요? 이 친구에게 만약에 당신이 상담자라면 뭐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할 수 있어. 괜찮아. 주눅 들지 마.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죠. 그죠? 우리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네. 사랑해주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남아있다. 맞아요. 근데 이 친구의 환경이 갑자기 바뀔까요? 옆에서 괜찮아 할 수 있어 너는 겉모습 보지 말고 괜찮아 속마음을 봐야 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아이의 환경이 확 바뀔까요? 그러면 그대로 힘들까요? 자, 우리는 약간 생각을 바꿔야 돼요. 정말 일단 먼저 선생님이 너무 미안해요. 이런 기성세대가 너무 미안해요. 여러분들한테 이런 세상을 만들어준 게 너무 미안합니다. 왜 미안하냐면 여러분들이 너무 상대평가에 주눅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가슴 아파요.
외모의 잣대 누가 만들었어요? 선생님이 그 아이가 못생겼다고 했는데 못생긴 잣대 누가 만든 거예요? 그럼 공부의 기준은 뭘까요? 공부의 기준. 공부의 기준, 등수를 매겨서 1등부터 5등까지가 공부 잘하는 거예요? 25등에서 30등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재능의 다양성이 있는데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축구를 엄청 잘하는 재능이 있어요. 공부를 엄청 잘하는 재능이 있어요. 똑같은 재능일까요? 아니에요? 맞아요? 아, 공부를 못하니까 축구라도 잘해야지. 야, 너는 너무 못생겼으니까 공부라도 잘해야지. 이 말이 맞아요? 아니죠? 축구를 잘하는 재능과 공부를 잘하는 재능은 똑같아요. 축구를 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축구 선수들이 노력하는 거 봤나요? 죽기 살기로 하거든요. 공부의 재능? 공부 잘한다고 우와 진짜 너무 멋있어. 정말 너무너무 공부 잘한다. 어떻게 쟤는 공부를 잘할까? 저는 공부도 재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공부를 잘하는 친구는 이렇게 인정해 주면 돼요. 어머 너무 하기 싫은 공부, 너무 힘든 공부. 우리 다 힘들잖아요. 그죠? 선생님도 힘들어요. 그 힘든 공부 엄청 열심히 했구나. 인정? 그치? 너 공부 잘하는 거 인정. 야 진짜 너 노력이 너무 잘했구나 라고 인정해 주면 돼요. 우리 앞에 앉아있던 그 아이도요, 상대평가에 주눅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진로 선택을 할 때 얘기해 줄게요. 이제는 앞으로 교육청에서도 그리고 어른들이 그렇게 평가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잣대로 평가하지 않겠대요. 한 방향으로 100명의 아이들을 뛰게 하게 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100m 달리기 해봤나요? 체육 시간에? 해보죠. 그죠? 그러면 어때요? 앞에 운동회 할 때 엄마들이 딱 서 있죠? 뭐 하려고 서 있죠? 1등, 2등, 3등? 손등에 도장 찍어주려고 서 있죠. 그죠? 그래서 1등, 2등, 3등을 딱 잡아가지고 손등에 딱 도장 찍어주고 여기 1등 앉고 2등, 3등. 그래서 뭐 해요? 공책 3권, 2권, 1권 줘요. 그죠? 그럼 나머지 아이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에이씨, 나 잘 뛸 수 있었는데 넘어져가지고 뭐 이러면서 돌아가죠. 그럼 나머지 그 97명은 패배자인가요? 아니죠. 그래서 이젠 그렇게 하지 않겠대요. 어떻게 할 거냐면 각자의 방향으로 100명이 뛰게 하겠대요. 그럼 1등이 몇 명일까요? 1등. 1등 100명이죠. 너무 멋있죠? 근데 여기도 단점이 있어요. 어떤 단점이 있을까? 크게 얘기해 주세요. 1등만 너무 많다. 너무 챙겨준다. 근데 100명의 아이들이 자기의 방향으로 가는 거에 다 1등이기 때문에 2등이 없어요. 근데 여기 단점은 뭘까? 단점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 선생님 단점이 뭘까? 이진우 선생님. 갑자기 계시다 당황했죠. 단점이 뭘까요? 너무 멋있는 이론인데 단점이 있어요. 중복되는 1등이 나오지 않을까? 네, 그럴 것도 같아요. 근데 여기서 단점은 뭐냐면 똑같은 시기에 똑같이 성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를 하면요. 절대평가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우리 아까 앞에 앉아있던 그 친구 하나만 보는 거예요. 하나만. 다른 사람을 잣대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만을 놓고 평가하자는 거예요. 어떻게 평가할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그래도 잘하는 걸 찾아보는 거예요. 아까 우리 텔레파시 게임 한 것처럼 내가 그 2가지 단어 중에서 좋아하는 것을 찾는 것처럼. 근데 이게 쉬울까요? 내 안에 있는 걸 찾는 게 쉬울까요? 여러분도 혹시 보물찾기 해봤나요? 보물찾기? 우리 뭐 유치원이나 학교나 뭐 교회에서 보물찾기 해봤죠. 그죠? 보물찾기 할 때 보물이 쉽게 나와 있나요? 아니면 찾기 힘들게 꽁꽁 숨겨놨죠? 보물찾기도 찾기 힘들잖아요. 근데 내 안에 있는 보물을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조금 찾기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우리가 중국집 가면 선생님 딱 얘기하시는 거 목사님, 야 오늘 내가 쏠게 짜장 짬뽕 중에 아무거나 시켜. 딱 들어가면서 짬뽕 국물이 내 코 속에 냄새가 싹 들어왔어요. 나 짬뽕 선생님, 목사님 짬뽕. 딱 옆에 짜장면을 먹고 있는 거예요. 짜장면. 목사님 잠깐만요.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저는 항상 그래 고민해요.
그럼 이때 누군가가 마음속으로 얘기할 거예요. 짬짜면, 짬짜면 이렇게. 근데 짬짜면을 먹으면 저는 짜장도 아니고 짬뽕 먹은 것 같지도 않아요. 두 개 중에 하나의 선택은 해야 돼요. 그죠? 선택이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내가 조금이라도 좋은 것을 찾아가는 게 바로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길이에요. 어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가는 거, 나를 향해 나아가는 거, 그것이 우리가 가진 절대적인 평가에서 기준이라는 생각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방법까지는 오늘 얘기를 못하겠지만 한 가지를 얘기해 주자면, 내가 정말 모르겠어요 선생님,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은 커리어넷이나 워크넷에 있는 무료 검사를 좀 이용해 보세요. 성향 검사나 요즘에 많이 나오죠. MBTI 검사나 홀랜드 검사나 이런 거 해보면요, 아 내가 그래도 이런 분야를 조금 더 관심 있어 하는구나가 나와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베스킨라빈스 좋아하죠. 거기 아이스크림이 몇 개 맛이에요? 31개의 맛이에요. 근데 그 중에 좋아하는 맛 하나를 선택하래요. 그럼 우리 어떻게 선택하죠? 어떻게 선택해야 돼요, 기준을? 선생님도 그 31개 맛을 다 먹어보지 못했어요. 그냥 내가 좋아할 것 같은 걸 한번 먹어봤고요. 그게 맛있으면 또 먹어요. 그죠? 그런데 가장 신중한 선택은 뭘까요? 신중한 선택은 31개의 맛을 한 번씩 다 먹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좋아하는 거를 찾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나아가는 것도 그래요. 내가 잘하는 거 찾는 거 되게 힘들어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좋아하는 걸 찾는 경험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 자리를 찾아갈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 만드셨잖아요. 그죠?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딱 보내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만들어주시고 선물 같은 인생을 쫙 펼쳐주셨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막 선물 같지 않을까요? 저는요, 어느 때 막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요. 아버지, 저는 왜 이렇게 힘들죠? 왜 힘든 일이 이렇게 생길까요? 늘 기도하고, 왜 저는 이런 시련을 주실까요?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보낼 때요, 인생으로 우리를 보낼 때 꼭 성공하라고 보내셨을까요? 막 빛을 내고 영광을 나타내고 막 소금같이 짜야 되고 막 이래야 될까요? 빛과 소금같이 살아야 되긴 하지만 막 성공을 해야지만 하나님이 보내주신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 주셨구나, 선물. 인생이란 선물을 주셨는데 그게 꼭 성공해서가 좋은 것이 아니라, 아, 정말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려고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즘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런 생각합니다. 실패해도 괜찮아, 실패해도 괜찮아. 다시 일어나면 되니까.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성공하고 있다. 그러나 실패할 수도 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나는 실패하고 있다. 그러나 성공할 수 있다. 내가 지금 실패의 자리에 있다면 성공의 자리를 바라보면 되고요. 성공의 자리에 있으면 겸손하게 실패의 자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만드시고 이 세상에 보내실 때 그냥 보내지 않으셨어요. 우리 손에 큰 보따리 하나씩을 주셨어요. 선물 보따리. 캐리어 같은 여행 가방을 하나씩 들려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자녀에게 아무것도 안 보내고 이 험난한 세상에 보내셨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정말 선물 같은 보따리를 하나씩 주셨는데 그 안에는 정말로 많은 것이 있어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감정이나 경험이나 성공이나 재능이나 한 보따리씩을 주셨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은 당장 찾을 수 없지만 앞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주신 선물 보따리를 조심조심, 또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서 편안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열어가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시간이 너무 많지 않아서 여기까지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저는 월곡교회에서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혹시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선생님 저는 너무나 지금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그 고민이 진로여도 괜찮고 진학이어도 괜찮고 혹여 연애 상담이어도 괜찮습니다. 언제든 제가 필요하다면 저를 찾아서 옆구리를 찔러주시면 제가 꼭 안아줄 수 있어요. 알겠죠? 상담해 주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 만나보게 돼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